첫 번째, 영어. 두 번째, 인간관계. 세 번째, 한 가지 글만 있다고 믿지 말기. 안녕 네스터스, 조디입니다. 오늘은 내가 대학생 때 좀 미리 일찍 좀 알았으면 좋았을걸 하는 거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볼게요. 첫 번째, 영어. 이건 진짜 두말하면 잔소리죠. 그런데 여전히 영어 해야지, 공부해야지 하면서 영어 공부를 수십 년째 하는 제 주위 친구들도 있고, 모두 영어의 중요성하고 필요성은 인지하고 있는데 해내는 사람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거를 대학생 때 미리 일찍 알아두면 정말 좋은 게 여러분한테 기회가 많이 옵니다. 예를 들어서 봉사활동이라든지 대학생 서포터즈, 기획단 이런 거 지원할 때 영어 점수 요구하잖아요. 사실 영어 점수 요구할 필요도 없는데 이런 거조차 내가 지원할 때 영어 점수가 필요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한 20살 때부터 인지하고 영어 점수를 만들어 놓으면 내가 원하는 거에 지원할 수 있고 남들보다 더 많은 기회를 쟁취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공유하자면 영어 점수보다는 사실 추후에는 영어 회화를 더 잘하는 거를 추천드려요. 나중에 사회생활 하실 때 보면은 입사를 할 때는 영어 점수라는 정량적인 표본이 필요하겠지만 회사 생활을 하다 보면 부장이든 차장이든 영어 못해서 부하 직원 시키는 사람 굉장히 많거든요. 토익이라든지 토플의 점수에 연연하는 것보다는 실제로 내가 정말 회화를 잘할 수 있는지 거기에 주안점을 두시는 걸 추천합니다. 제 경험에 비롯해서 말씀드리면 제가 영알모지였거든요. 근데 제가 대학교 3학년 때부터 이제 영어를 처음 배우는 사람처럼 공부하기 시작했어요. 이 대학교 3학년 기준으로 대외 활동이라고 하죠. 그 전에 제가 지원했던 영화제 스텝이라든지 외교부 서포터즈 이런 걸 지원할 때 영어 점수가 없이 지원한 적도 있었고, 토익이 신발 사이즈 이런 거 가지고 지원했었는데 당연히 안 됐죠. 그런데 3학년 이후 추후에 제가 지원했던 거는 이제 어느 정도 영어를 한 후에 지원을 하니까 물밀듯이 그냥 내가 원해서 지원하는 것들은 거의 대부분 할 수가 있었어요. 2021년도 올해는 만큼은 꼭 영어 공부 열심히 하셔서 초보, 기초 여기서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하는 한 해를 만들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인간관계. 되게 재밌는 게 대학교 같은 과 또는 같은 동아리에서 친하게 지낸 친구들이 이제 누구나 있잖아요. 그런데 별로 안 친한데 서로 좋은 감정은 가지고 있지만 그냥 별로 안 친한 친구도 있어요. 근데 그 친구가 되게 책임감이 강한 친구야. 만약에 그런 친구가 있다고 쳐봐요. 그럼 이 친구하고 나중에 사회생활 할 때 오히려 더 연락을 자주 하게 되고 더 친해지게 되는 케이스가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대학생활 하실 때 나는 얘하고 친해. 우린 평생 갈 거야. 이렇게 나만의 울타리를, 인간관계라는 울타리를 쳐놓지 않으면 좋겠습니다. 실제로 대학원을 예로 들어볼게요. 대학원 때 저하고 친한 친구들이 있었죠. 그거와 별개로 별로 안 친하긴 한데 서로 그냥 좋은 감정을 가지고 그런 친구가 한 명 있었어요. 친구는 사적으로 친하면 학교 밖에서도 만나잖아요. 근데 이 친구하고는 사적으로 안 친해서 딱 한 번 조별과제 같이 하면서 카페를 친구들하고 다 같이 간 적, 그게 유일해요. 그런데 이 친구가 굉장히 책임감이 강한 친구였어요. 어쨌든 그리고 졸업하고 나서 회사 생활하면서 정말 신기한 게 저랑 친한 친구보다 이 친구하고 더 연락을 자주 하게 되는 거예요. 모르겠어요. 그 친구가 책임감이 강해서 그런지 몰라도 일적으로도 서로 의사소통도 자유롭게 자주 할 수 있었고, 그리고 서로 좀 도와주고 이런 거. 그래서 여러분들도 추후에 여러 사람들에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일이 생길 수도 있고 내가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생길 수도 있어요. 인간관계를 내가 먼저 이렇게 차단할 필요는 없다. 세 번째, 한 가지 글만 있다고 믿지 말기. 대학교 졸업반이 되면 다들 나 어느 직장까지? 무슨 일 해야 되지? 고민에 휩싸입니다. 다들 조급해져요. 그 조급해지는 이유가 여러 이유 중에 하나가 나는 이 길밖에 없어 라고 생각해서일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나는 컴퓨터공학과를 나왔으니까 개발자 길밖에 없다. 나는 문과를 나와서 문과라서 어딜 가지? 나는 진짜 사무직밖에 없다. 이렇게 혼자 길을 딱 정해놓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스스로 가둬둘 필요가 없는 게 영문학과 나왔다고 영어 하는 직업? 그것만 가지라는 법이 정말 없거든요. 실제로 과하고 상관없이 내 이력서하고 내 경험을 어떻게
맛있게 그거에 맞춰서 버무리냐에 따라서 좀 달라질 수가 있어요. 제가 두 가지 예를 들어볼게요. 첫 번째, 제 대학교 전공 중에 하나가 역사학과였어요. 역사학과 가모죠. 문과 중에 최대 난제라는 역사학과. 사람들이 간혹 이런 얘기 했었어요. 너 역사학과 나와서 취업 어떻게 하냐? 뭐 역사 선생님 할 거야? 그거밖에 길이 없겠구나. 그런데 저는 제가 이제 취준생이었을 때 해외 영업, 해외 마케팅 뭐 이런 거 쪽으로 포지션으로 지원을 할 때 제 배경을 이런 식으로 좀 버무렸거든요. 해외 영업은 상대 국가의 문화라든지 언어를 잘 이해해야지 의사소통이 잘 되고 그리고 설득도 잘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나는 그 나라의 문화와 언어, 역사에 대해서 공부해야겠다고 생각했다. 왜냐면 나는 커서 무조건 해외 영업을 할 거니까. 그래서 나는 역사학과에 진학했다. 그리고 덧붙여서 나는 역사학과를 공부하면서 몽골학도 전공하고 있는데 그래서 나는 중앙아시아 언어랑 그 대륙의 타부라든지 습관, 관습 이런 거에 빠삭하기 때문에 해외 영업을 할 때 상대방하고 정말 빠른 커뮤니케이션, 능률적으로 해낼 자신이 있다. 혹시 여러분 무슨 과 나왔어요? 그 과 때문에 혹시 막 고민 중이에요? 댓글로 남겨주세요. 제가 말을 어떻게 버무리는지 도움 드릴게요. 그다음에 두 번째, 어느 회사 갈까? 어느 포지션이 좋지? 연봉 어디가 높지? 이런 것부터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혹시 100% 정확한 목표가 아직 없다면 좋아하는 일, 잘하는 일, 그리고 가치 있게 생각하는 일, 이 세 가지를 일단 나눠서 먼저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 왜냐면 직무 찾기 정말 쉬워지거든요. 실례로 저는 제가 좋아하는 일은 공연 기획 이쪽이었어요. 잘하는 일은 여행 쪽. 왜냐면 당시만 하더라도 배낭여행 되게 붐이었거든요. 배낭여행을 여행사에서 기획하기 위해서는 여행 경험이 많은 사람이 좀 필요해요. 저 때만 하더라도 유럽 배낭여행을 가는 사람들이 많진 않았어요. 그래서 잘하는 일은 여행업 쪽이었고 가치 있다고 믿는 일은 내 경험을 상대방하고 공유하는 것. 그게 아무리 뭐 수익이 없어도 돌이켜보면은 저는 잘하는 일을 첫 직업으로 갖게 된 거예요. 그리고 좋아하는 일은 부수적으로 프로젝트 형식으로 하고 있고 가치 있다고 믿는 일은 나도 인지를 못하지만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하고 있더라고요. 결국에는 제 경험상 봤을 때 좋아하는 일하고 내가 가치 있다고 믿는 일은 직업으로 처음에 갖지 않게 되더라도 언젠가는 어떻게든 여러분들이 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하고 있을 거고요. 오늘은 대학생 때 조금만 빨리 알았으면 좋았을 걸 하는 것에 대해서 공유해봤습니다. 여러분, 그럼 더는 늦지 마세요.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안녕.